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제는 정말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기나 독감이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가장 약한 이 감기부터 예방을 하면 독감이나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외출하기보다는 따뜻한 집안에서 몸 녹이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보험은 확률이다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은 확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찾으시나요? 예, 보험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종교를 찾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의사가 몸을 고쳐주죠. 그러면 정신이 아플 때는 우리가 종교를 찾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이나 몸, 모든 것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를 하죠. 그럼 보험은 확률인데요. 만약이라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그 만약이라는 확률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를 하시나요? 만약이라는 거, 과연 나한테 이 만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사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가장이라면 사망이 제일 큰 위험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이 사망값이 적당할까요? 그리고 노후, 내가 지금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내 노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한다면 좋지만 대책이 없는데 오래 산다면 그것 또한 사망보다 큰 위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찍 사망한다면 그것 또한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망에 대한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종신보험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이 유고실 때 가족에 대한 생활비를 보장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일찍 가신다 하더라도 사망보장이 든든하게 있다면 나의 가족이 언제든지 쓸 수가 있는 그게 바로 종신보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망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넉넉하게 노후 생활비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게 또 종신보험의 역할입니다. 예전에 종신보험은 죽어서야지만 나오는 보험이었다면 요즘의 사망보험은요. 생존 시에도 노후 생활보장도 할 수가 있고 또 생활비도 쓸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의 플랜은요. 여러 가지 기능을 더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왜 상속세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갑자기 사망을 한다. 내가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하셔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내가 재산을 물려받은 건 좋았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겠죠. 서울 아파트 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누구나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아파트 단독 연립 다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집값 오르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금을 내려고 봤더니
이런 증감률이 아파트 매매 증감률이 이렇게 68.23%예요. 내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런 또 다른 얘기일 텐데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좋지만 이런 상속세는 또 별개겠죠. 매매가 전국으로 보시면은요 4% 정도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더하겠죠.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런 매매율이 전국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상속에 대비해서 이런 상속세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은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 정도 될까요? 다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속세 내가 안 내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 빚을 상속을 포기한다. 나 세금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상속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특정 자녀 지정, 생명보험 상속 재산 포함은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세는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속세는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보험을 준비했다면 그걸로 상속세는 낼 수가 있지만 준비를 안 하신 분은 갑자기 상속세를 어떻게 지원을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거에 있어 중요한 거는요. 바로 어떻게 사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질병은 아마 암일 겁니다. 의병장수 시대에서 암 발병 확률은요. 3명 중에 1명이 암입니다. 37.4%가요. 살면서 적어도 암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신토록 보장이 할 수 있는 암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로 생각하면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면 3명 중에 2명은 암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암보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마 암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암이 아니면 다 대부분 날아가는 돈일 겁니다. 우리가 종신보험은 적어도 1억을 보장받기 위해서 일찍 가입하면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1억을 사는 거죠. 5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1억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암보험을 내가 3천만 원 가입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 내죠. 하지만 내가 암이 안 걸리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를 냈던 돈은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내가 암이 안 걸렸기 때문에. 하지만 종신보험은 어디서 있건 간에 언젠가는 죽죠. 하지만 암을 안 걸리면 땡이에요. 그러면 이 3분의 2명, 3명 중에 아닌 암이 안 걸리는 분은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망률이 높은 질병은 암. 그러면 100% 보장받는 거는 어쨌든 종신보험은 100% 보장되는 확률입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거는 가장 높은 질병이긴 해요. 하지만 3분의 1은 걸리지만 3분의 2는 안 걸리는 게 암입니다. 그럼 가장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암도 걱정은 되지만 3분의 2는 안 걸릴 수도 있어. 내가 3분의 1에 해당된다면 암이지만 3분의 2에 해당되면 안 걸릴 수 있는데 준비는 해야 되긴 해야 되겠고 또 돈을 들이자니 아깝기도 하고 둘 다 준비를 하자니 참 아깝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암이 제일 무섭긴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준비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요. 보장도 받으면서 이런 금리도 생각하면서 앞서 준비했듯이 이런 세금까지 다 해당되는 보험이 있을까 하는 게 오늘의 플랜의 중요한 점인데요. 종신보험의 역할도 하면서 암도 보장도 받으면서 이런 금리까지 해결되는 이런 플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망과 질병과 또 이런 세금까지 해결이 되는 플랜입니다. 내가 만약 암의 진단을 받았다 하면 암 진단금을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암의 진단을,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암의 진단을 먼저 받겠다. 그러면 8천만 원으로 선택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다. 나는 암진단금을 1억을 받겠다. 그러면 1억 원으로 선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하지만 만약 내가 8천만 원을 선택을 하는 경우로 만약 예시를 든다면, 그러면 나는 사망 시에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암진단금을 1억을 받겠다. 그러면 사망 시에 또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만약 내가 암의 진단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냥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암의 진단을 보험이 따로 필요가 없겠네요. 암보험을 따로 준비하자니 사실 암보험 1억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암보험 따로 필요 없고요. 암보험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암이 안 걸리면 그냥 종신보험 1억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후에는 이걸 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보험은요, 암 진단을 내가 8천만 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을 내가 사망보험을 쓸 수도 있고요. 만약 내가 암보험을 1억을 받겠다. 그러면 또 3천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젊었을 때는 위험한 보장으로 암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위험한 시기에는 그냥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는 그냥 암보장으로 그냥 보장받다가 그냥 나는 암보장 싫고 그냥 노후로 받겠다. 그러면 종신보험의 역할로 아니면 그냥 연금의 역할로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오늘 플랜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0세 남성입니다. 가입 금액은 1억이었고요. 납입 기간은 20년이었어요. 보장 기간은 종신입니다. 이거를 만약 월 보험료를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종신으로 만약 이거를 보장을 한다면 종신을 남자가 40세 남자가 하려면 이런 30만 원의 돈을 가입을 해야지만 이런 종신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40세 남성이 암보험을 하려면 20만 원이라는 돈을 가입을 해야지만 암을 1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세 남자 보험료는요, 종신 1억에 30만 원, 암이면 20만 원이에요. 그럼 이 둘 다를 준비하려면 거의 5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억 원입니다. 20년 납이고요. 남자분입니다. 이 두 가지 보장을 다 할 수가 있는데 30세분인데 20만 원입니다. 30세 여자분인데 1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보장은요, 1억 원이에요. 암을 선택에 따라서 만약 1억 원을 선택을 한다면 암이 걸렸다 하면 암 1억 원입니다. 암 1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내가 만약 암에 걸렸다 하면 1억 받으시는 거고요. 사망보장은 3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안 걸렸다 하면 그냥 종신은 1억 남아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자가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어떤 암이신지 아시죠? 바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이 만약 진단을 받으셨다면요, 납입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유방암 납입 면제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앞장에 보셨듯이 각각 준비하시려면 이런 5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여기서는요, 암 1억과 사망 1억을 같이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둘 다 가져갈 수는 없죠. 하지만 먼저 걸리는, 만약 암이 걸렸다 하면 암 1억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도 종신 3천이 살아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장점은요, 사망 보장이 점점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 보장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았다 하면은요, 사망 보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암 진단금 또한 1억이 아니고요, 1억 1,000,
1억 2천 이렇게 보장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암 진단금은요 80% 8천이나 100% 선지급이기 때문에 1억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1억을 선택할 시에는 사망보장이 가입 금액은 1억이었지만 사망보장이 3천만 원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적용 이율이 2.75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게 측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식 비중이 보통 다 이런 경우는 낮지만 60%로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수록 사망보험금 또는 이런 진단금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이런 사망보장을 내가 연금을 통해서 유지하면서 계속 연금 수령을 가능하다는 게 이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이런 유방암이 납입면제다. 그리고 요즘 5년 사이에 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전립선암이 납입면제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 확률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보장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요. 암과 종신,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하자니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거는 다 어느 가정마다 똑같은 현실인데요. 내가 필요한 시기에 암을 크게 보장받으면서 나의 종신보험 또한 사망보장이 남아있고 또 시간이 지나는 만큼 또 사망보장과 내 보장보험이 늘어난다면 나의 재산 또한 늘어나는 이런 좋은 조건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든든하게 준비한다면 이 또한 나의 든든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가을을 맞아서 우리가 쓸쓸한 이 날에 든든한 보장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김경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유병자보험 관리법입니다. 지병이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하기가 너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당장 가입할 수 있다는 보험을 보면 덜컥 사인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막상 가입하고 보면 부족한 보험이 참 많이 있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평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유병자보험의 관리법,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유병자 보험도 종류가 원체 다양해서 고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어떤 보험을 골라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유병자 보험이 지금 출시가 된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보험을 가입한다고는 아마 생각도 못 하셨을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고 해서 보험을 못 가입한다고는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청자분이 저한테 상담을 준 내용을 보면은 2016년도에 보험을 유병자 보험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 준비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상담을 제가 해드리면서 이거는 방송에서 꼭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예전에 가입했던 유병자 보험을 지금도 꼭꼭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자세히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유병자 보험이 약만 복용해도 유병자로 분류가 된다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약만 드셨는데도 보험 가입에 제재가 있었다라는 과거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현재는 좀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은 잘못 가입했던 그 구체적인 사례부터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53년생 남자분이세요. 지금 연세가 69세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69세, 지금은 69세신데 처음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나이는 16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한 6년 전이잖아요. 그럼 63세 때 가입을 하셨어요. 당뇨약을 한 30년 정도 복용을 하셨대요. 지금은 혈압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분이 가족력이 있으니까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는데 젊어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못 하시죠. 자기 몸이 건강했을 때는 사실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보험의 필요성을 정말 보험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였었는데 나이가 50줄이 훨씬 넘어가기 하시면 이 보험을 절실히 느끼세요. 어떻게든 보험을 조금 더 가입하고 싶고 상황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을 조금 더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본인이 당뇨약을 계속 들고 있고 혈압약도 지금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보험을 꼭 가입하고 싶은데 2016년도에 처음으로 유병자 상품이 나왔던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상담을 받고 리모델링 플랜을 딱 받아보시더니 이렇게 많이 변했어. 이런 느낌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예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리모델링이 잘 만들어져서 나왔는지 요거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분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네. 처음에 16년도에 그 유병자 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유병자 상품이 20년 갱신, 30년 갱신 아니면 새만기 상품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15년 갱신 상품으로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15년 이 갱신 상품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게 보장 범위도 굉장히 협소하고 보험료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병자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위험률이나 손해율에 대한 그 예상치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체보다 한 3배는 비싸게 이렇게 보험 상품이 처음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보장 내용을 또 보자면 상해 사망이 기본적으로 주계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질병 입원 일당을 유병자가 처음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로 나왔는데 2만 원씩 가입을 맥시멈이 2만 원이야.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당일부터 받으시는 게 아니고 3일 초과, 4일째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였었어요. 예전에. 그다음에 상해 질병 수술비 1호 정도 300만 원까지 5종 수술하면 300만 원까지 1종 수술하면 1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암 진단비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1,000만 원. 유사암도 100만 원밖에 10%밖에 안 받아주는 거지. 일반 암 진단비의 10% 이렇게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담보는 뭐냐면 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도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증 담보인 거지. 지금은 사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쳐다도 안 보는 담보로 굉장히 이렇게 하대 취급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유병자 상품 나왔을 때는 이것마저도 굉장히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보험료가 지금 8만 원 정도 내고 계시죠? 15년 납, 15년 만기야.
갱신도 안 되고 15년 동안만 보장해 주시고 15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이런 상품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품이 있으신데 그건 뭐냐면 19년도에 가입하신 상품이 있으세요. 19년 6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요거는 상품을 내용을 보면은 유병자 상품이 점점점 많은 보장을 더 추가로 하면서 보장도 넓어지고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단계별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19년도에도 획기적으로 좀 바뀐 게 있죠.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증 요 담보 자체가 바뀐 건데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으로 담보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뇌혈관하고 허여서 심장 질환 담보로 보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가입 금액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씩 가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300만 원씩 뇌출혈, 심장 질환 300만 원, 그다음에 수술비도 300만 원씩. 그다음에 뭐 72대 수술비 뭐 이런 것들도 담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았어요. 많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유병자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가입 금액 자체도 굉장히 작았고요. 많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이 가입하려고 했었으면 아마 보험사를 여러 군데 찢어서 이렇게 뭐 A사, B사, C사 각각 이렇게 가입을 하셨으면 그나마 뭐 진단비나 수술비가 뭐 1,000만 원씩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쌌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뭐 골절 진단비도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게 20만 원 나왔다고 해서 이때도 준비하신 것 같고 상해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점이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비라는 담보가 이 회사에서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 담보 100만 원씩 있었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여기다 같이 넣어서 보험료가 한 10만 원 선에서 준비를 19년도에 가입을 하신 거죠. 이렇게 19년도에 가입하신 이유도 보면은 혈관 질환에 대한 그 담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이분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2022년도죠. 유병자분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병자 기준하고는 예전하고는 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유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예전에는 유병자로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병자에 대한 이런 유병자분들에 대한 보험이 굉장히 폭이 넓고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이제 손해율이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돼서 갱신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올라야 되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이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어떻게 제가 리모델링을 해드렸냐면 손해보험 쪽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보장 범위와 담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생명보험 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종신이나 암진단비나 뭐 이대질환 진단비나 수술비나 이렇게 큰 굉장히 덩치가 큰 것들의 담보는 생명 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아주 사소한 수술비나 아니면은 이런 이대혈관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쪽에 아마 보장 범위가 좀 더 넓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 쪽으로 해가지고 심내혈관 진단비 아까 뭐 허혈성 심장 질환비도 아니고 그냥 심장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맥시멈으로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해 가실 수 있고요. 수술비도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해 가실 수 있어요. 리모델링 플랜을 조금 화면에 띄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비도 200만 원. 이게 지금 혈전용의 치료비도 예전에는 가입할 수 없는 예전 유병자 상품 처음 나왔을 때는 준비할 수 없는 담보였고요. 지금은 1,000만 원까지도 나이에 따라서 1,000만 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담보거든요. 그다음에 상해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아까 71대 수술비였었는데 지금은 112대 수술비 훨씬 더 범위가 넓죠.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용종만 떼어내도 어디에도 해당되는 질병 수술비를 20만 원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11만 3천 원이에요. 아까 이대질환 진단비 300만 원 가입하시고
수술비도 300만 원 준비하셨는데 보험료가 10만 원 돈이었죠. 지금 이렇게 1,500만 원씩 각각 준비를 하셔도 보험료가 11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준비가 가능한 거죠. 굉장히 보험료는 금액으로 정말 따지자면 10,000원밖에 안 늘었는데 보장 금액 자체는 300에서 1,500이 됐으니까 5배 정도 늘은 거죠. 이렇게 보장 금액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뻥튀기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거는 20년 납이고요. 20년 갱신이에요. 20년이 지나면 100세까지 계속 내가 보장을 더 원하면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담보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암 진단비 아까 1,000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100만 원밖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품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암에 대한 진단비는 지금 당뇨약을 드시거나 혈압약을 드셔도 건강체와 동일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혈압약을 드신다고 해서 암 진단비를 꼭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만 제가 별도로 뺐어요. 그래서 건강체도 준비할 수 있을 보험만큼 준비를 했거든요. 일반암 진단비 2,000만 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유사암 진단비인데요. 유사암 진단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보장 금액 자체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금감원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일반암 진단비의 맥시멈 20%밖에 가입할 수 없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2,000만 원 준비하시면서 유사암 진단비도 4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예전에 가입할 수 없던 담보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죠.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험료가 9만 원 돈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 실지 못한, 제가 지금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담보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암으로 인한 통원비라든지 아니면은 다빈치 로봇 수술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담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담보들을 유병자라고 해서 가져갈 수 없는 분들이 없거든요, 지금은. 건강체와 거의 동일한 상태의 유병자 보험이 만들어져 있고요. 유병자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단계별로 준비해 가실 수 있는 335, 345, 335, 325 굉장히 많죠. 말만 들어도 355가 굉장히 더 폭이 넓은 것 같죠. 3호 정도의 조건이면은 건강체와 가장 유사하고요. 가장 병력이 심각하신 분들, 한 가지만 질문해서 5년 이내에 암만 아니신 분들, 아니면 1년 이내에 수술만 아니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만 보면 유병자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좀 준비를 잘 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 차이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상품과 한 10,000원 정도, 15,000원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요. 보장 금액과 가입하는 그 보장 가입 금액과 보장 범위 자체가 굉장히 한 5배 정도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리모델링을 받기 전에는 내가 예전에 처음 나온 상품 가입해서 너무나 좋아하셨죠. 나는 유병자인데 당뇨 있어서 보험도 못 들었었는데 지금 너무 가입해서 너무 행복하셨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면 6년 전이라 원래 나이가 드시면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6년 전에 들었던 보험보다 지금 상품이 훨씬 더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금액도 크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기존의 유병자 보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 조금 더 확인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대 수명이 늘어난 거지 노화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야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리 비싸고 협소해도 가입을 했지만 이제 리모델링 이후 값을 살펴보니까요. 이제는 탄탄한 보장 대비해서 또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보장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이 예전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이 혹여라도 그 사이에 다른 질병을 더 추가로 어디가 아프셨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실 수 있어요. 나는 2년 전에 뭐 어디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고 나는 혈압약밖에 안 먹었었는데 최근부터 고지혈증에 당뇨약도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른 거 리모델링을 받아봤자 나한테는 이득 볼 게 없어 라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리모델링을 의뢰를 한번 해보시면은 의외의 결과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유병자 보험 상품을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내가 약을 먹고 있거나 어디가 아파서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다 손 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변에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한번 받으셔서 꼭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리모델링 플랜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꼭 추천드립니다. 이 질병에 따라서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병자 보험도 그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병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이 보험의 변화와 보장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새벽에 응급실을 갔는데 돈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가 참 의료 강국이라는 걸 참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참 든든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인데요. 갑자기 응급실 갔을 때 항상 응급이라는 거는 내가 항상 돈이 있을 때만 응급사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급실 가서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일단 치료 받으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는요. 국가에서 응급사태를 대비해서 마련한 제도고요. 일단 치료 받으신 다음에 나라에서 먼저 치료비를 병원에 내주고요. 내가 12개월로 분할 상환해서 나라에 갚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병원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든든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제도를 만약 기억하신다면 반드시 꼭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무심결에 한번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급실을 간다는 건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갔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병원비를 지불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점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표적 항암 치료비 항목이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표적 항암 치료비라는 게 나온 지 좀 됐죠, 이제. 그런데 이 표적 항암이라는 거의 조건 자체가 암세포만 골라서 사멸시킨다. 이렇게 표적을 딱 찍어서 사멸시킨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러면 이 약물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 치료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 치료는 급여에서도 보상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표적 항암 치료비는 신약으로 새로 개발된 이런 약물이기 때문에 그 약물 자체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의료 급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장받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 항암이라는 거를
약물 자체가 어떤 약물이 표적 항암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거는 신약이니까 한번 써봅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 자체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재가 되어 있는 약물만 표적 항암에 해당이 돼요. 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병원에서 얘기하는 약물이 100%다 표적 항암 치료제가 아닌 거고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이 약물은 표적 항암 치료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인증을 받아야만 표적 항암의 치료비에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병원에서 무조건 신약이니까 한번 써봅시다라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꼭 확인을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꿀팁이네요. 등록된 약물만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요즘 많이들 하죠. 이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에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시비 청구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 초음파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떤 의심 증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약간의 자각 증상이 있다 하면 일단은 우선은 보험증권부터 찾아보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여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질병이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유방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생각하실 점은 유방은 생식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방 같은 경우는 꼭 증권을 확인해 보시고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유방의 장애라든지 아니면 유방의 양성 종양은 다른 질병입니다. 코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에 있어서 기타 유방의 장애나 유방의 양성 종양은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유방의 장애와 양성 종양은 각각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술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혹시나 유방에 장애가 있어서 만보톱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비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가능한 보험인지 아니면 못 받는 보험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증권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의 보장 차이 궁금합니다. 네. 이게 지금 혈관 질환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세요. 도대체 뇌졸중,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 이거에 대한 차이를 굉장히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예전에 담보를 가지고 계시는 뇌혈관 질환은 범위가 뇌졸중은 뇌졸중, 뇌경색과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경색 하잖아요. 뇌경색까지 보장되는 부분이 뇌졸중이고요. 뇌출혈은 어때요? 머리에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야 되는 뇌출혈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뇌출혈은 굉장히 한 7% 정도 발병률이 되고요. 뇌졸중은 발병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뇌혈관 질환은 한 90% 정도, 95% 정도의 머리 혈관으로 인한 발병되는 질병의 한 95% 정도가 뇌혈관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은 아마 100%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하고 I49하고 I48 뇌혈관 질환의 장애 부분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뇌혈관 질환 담보가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뇌혈관 질환의 담보는 혈관 때문에 머리에서 일어나는 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를 거의 100%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일 테고 뇌졸중은 발병률이 한 67%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거,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 뇌혈관 질환은 뇌에 있는 혈관에 대한 질병을 모두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뇌혈관 질환이 가장 넓은 부분이겠죠.
네, 뭐 여력이 돼서 다 준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을 준비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느낌이 다르듯이 건강검진 하기 전과 후의 느낌이 다릅니다. 갔다 온 이후에 가장 후회되는 게 내가 보험 좀 더 할 걸 그겁니다. 안타까운 점이 참 많을 텐데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갔다 와서 가장 후회되는 점, 우리가 요즘 위나 대장 용종 하나씩은 발견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대장 용종 보장 받으시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장이냐면요.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질병 수술비 업계 한도가 있죠. 예, 많이 준비 못합니다. 그리고 종수술비 비쌉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어지러운 거 그냥 쉽게 지나치지만 빈혈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빈혈 진단 많이 받으시는데 이 빈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빈혈 진단을 받으시면 칼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빈혈에 일단 진단을 받으셨다 하면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상해 쪽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 못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갑상선이 약하다고 생각이 됐다 해서 진단을 받으셨다.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장 부정맥 쪽으로 진단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준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빈혈의 진단을 최근에 어지러웠다 그러시면 상해 쪽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 호르몬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시면 심혈관 관련돼서 부정맥 관련된 진단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예, 보험은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병원 가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